자, 두 번째 주제는 역시 올해 들어서 지난주부터 많이 이슈가 됐던 인물입니다. 홍석천 씨 얘기입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죠. 저희 신년 특집 깨어난 시민 제2부에서 미리 보는 2019 언론 비평을 통해서도 올해도 기승전 최저임금 보도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보도가 나왔고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등지에서 여러 곳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송인 홍석천 씨가 가게 두 곳의 문을 닫았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기사 뒤에 최저임금 여파로 문을 닫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문제가 됐습니다. 당사자인 홍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와 다른 제목이 나왔음에 불편함을 표시하면서 또 다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도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는 제목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죠. 뭐 저도 가게 문 닫아 사람 모이게 임대료 내려야. 임대료에 초점을 맞춘 보도였고요.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걸 받으면서 최저임금 여파 때문에 이태원 가게 문을 닫았다.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전면에 내세웠죠. 이데일리에서는 홍석천이 분석한 격리단길 등 골목 상권의 어려움은 임대료의 폭등, 사라지는 거리의 특색,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이 원인이다.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았는데요. 건물주이자 임차인인 홍석천은 양측의 이해를 모두 이해한다는 심정으로 격리단길 인근 건물주와 임차인을 수소문해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일부 건물주는 이미 임대료의 과도한 폭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제 현실화해야 한다는데 다행히 동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제 인상 역시 너무 가파른 게 현실이지만 결국 장사를 잘해야만 해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물론 이 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태원의 가게 두 곳에 문을 닫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최저임금제 여파였다고 말했다라고 워딩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른 매체들은 뭐 내용 보고선 제목은 뽑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제가 굉장히 너무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화 돼버렸다는 거죠. 정치적 프레임이 되니까 좀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도 이제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요거에 좀 맞춰가지고 결국은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네.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의도적으로 보도를 하려고 그랬던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홍석천 씨가 얘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격리단길, 가로수길, 신촌, 뭐 이대합 이런 데들이 최초에 이제 문화인들,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참신한 방식의 영업이라든가 상품을 내놔가지고 이제 상권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려버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런 데가 안 들어와 버리면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그래서 상권이 확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신촌이나 이제 이대합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상권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이제 격리단길도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 거죠. 초기에 그런 홍석천 씨 같은 분들이 와서 참신한 이제 양업 방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임대료가 오르니까 다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그거에 맞는 이제 대책들을 좀 논의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또 그 최저임금이 결국은 다 문제야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다 몰고 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중앙일보는 홍석천 이태원 가게 두 곳 문 닫아 최저임금 여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요. 조선일보는 홍석천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이태원 가게 두 곳 폐업. 동아일보도 연매출 70억 홍석천 레스토랑 중 두 곳 폐업, 최저임금 인상 감당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랑 인터뷰도 안 하고 제목도 내가 의도한 것과 달리 기사를 냈다. 홍석천 씨가 이제 화가 나서 이리저리 SNS에도 표시를 하고 또 TBS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직접 출연을 해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저랑 인터뷰를 했던 기자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혹시라도 제목을 뽑으실 때 홍석천 뭐 최저임금 때문에 가게를
뭐 문 닫았다라고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이유가 정확한 게 아니니까. 라고 말씀드려서 또 그 기자님은 당연하죠 하고 그렇게 제목을 안 뽑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해결책, 뭐 격리단길, 뭐 골목 상권과 무슨 뭐 도심, 뭐 구도심 재생 사업까지도 이제 저희 아이디어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게 주가 약간 뒤로 이제 밀리면서 이제 제목을 빼는 다른 매체들이 기자분들께서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없이 뭐 본인들 마음대로 그냥 갑자기 최저임금 때문에 제가 문을 닫았다라고 해놓으니까. 네, 영상 보니까 머리 스타일에 양극화네요. 참 남다른 걸 보시는군요. 행간을 읽으시는 건 아니고. 네, 그 홍석천 씨가 사실 이렇게까지 할 건가라는 생각도 얼핏 저는 들었어요. 또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해명을 하셔야 이게 될까. 저는 너무 명확하다라고 보는 게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일 것이고 근데 그중에서 직접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가장 지금 큰 타격이냐라고 하면 임대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주 원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 기자들이 본인들 생각대로 그냥 편집을 최저임금 탓이다 이렇게 그냥 전후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바꿔버리는 건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최저임금 탓을 했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무너지는 격리단길이라고 지난해 5월에 땅짓고 투자 리포트라는 곳에서 이미 격리단길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경쟁하고 있는 다른 길들이 망원동, 상수동, 연남동 이런 곳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격리단길이 10년 동안 쇠락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한다.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기사를 썼어요. 이렇게 기사를 쓰고 나중에 이제 최저임금이 관련해서 정권을 공격하기가 좋을 듯 보이니 아무거나 지금 갖다가 대입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2018년 5월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임대료가 지금보다 낮아지는 수밖에 없다. 임대료 탓이에요. 임대료 탓과 지역 그 상권의 경쟁 탓.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최저임금 탓에 뭐 홍석천이라는 그런 셀럽이 가게 문을 두 곳이나 닫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본인들이 쓴 기사도 제대로 지금 이데일리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목만 당연하게 그렇게 뽑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제대로 봤어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당연히 봤겠죠. 그러니까 전 이 기사의 문제를 두 개로 짚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이나 다른 기사들의 문제를 일단 이데일리가 이제 핵심적인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상세하게 그 인터뷰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문제를 지적하는 듯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의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홍석천 씨의 판단은. 그런데 일단 이거는 받아쓰는 기사잖아요. 그것도 남의 기사를 인터뷰 기사를 보고 기사를 작성하는 사실은 잘 하면 안 되는 그런 식의 유형입니다. 근데 왜 했을까? 홍석천이라고 하는 셀럽, 그러니까 유명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클릭지를 유도하기가 굉장히 좋고 그게 마침 가게를 폐업했다네 그게 최저임금하고 연관이 있다네 그러면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클릭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게 1차적이고 경제적 이득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부수적으로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제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어떤 재료로 쓴 것이 이제 저는 의도였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받아쓰는 것들의 핵심이라도 그럼 제대로 뽑았어야 되는데 저더러 만약에 뽑으라고 했으면 이 상권을 재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른바 이제 잘 섹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할 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로 보는 게 핵심일까? 최저임금 문제를 보는 게 핵심일까? 아니면은 뭐 유사한 상권들이 등장하는 게 핵심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언론사들이 죄다 최저임금을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왜 똑같은 판단을 내렸을까라는 거죠. 사실은 신문사나 언론사마다 다 다른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방금 같은 기자가 쓴 거 아닐까 이렇게. 대단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조금 전에 나 같으면 이렇게 쓴다고 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권 활성화 위해선 공동의 노력 필요해.
나는 클릭 안 할 것 같아. 그래, 안 하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야마가 말 그대로 이제 핵심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선택이 이제 나오는 거고 선택은 좀 갈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갈리는 선택들이 안 갈리고 죄다 동일하게 최저임금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건 이들의 프레임이나 의도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권 활성화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가 사실은 홍석천 씨가 인스타그램에서 SNS에서 한 말의 요지였어요. 굉장히 좀 공익적이고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관공서, 건물주, 자영업자, 동네 주민들이 모두가 하나 돼서 지역사회를 살려보자라는 게 이분의 취지예요. 그런데 이런 SNS라는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공익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언론사들이 정파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최저임금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언론의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언론사들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홍석천 씨의 어프로치가 접근 방법이 훨씬 더 공익적이고 사회적이다. 그럼 클릭을 안 한대잖아요. 관심을 안 갖는 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홍석천 씨 이름 따가지고 뭐 최저임금 여파 때문에 가게 문 닫았다는 그 제목을 딱 보고 그런 거 몇 개 봤거든요. 근데 클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장사를 하면은 장사가 뭐 잘 되는 요인, 안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별 관심이 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연합뉴스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은 홍석천, 이태원 가게 폐업, 임대료 폭등이 큰 요인. 이런 제목이 뜨더라고요. 다른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죠. 방금 전에는 다른 언론사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데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임대료가 큰 요인이라고 제목이 뽑혔어요. 그때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홍석천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건가? 홍석천 씨의 생각이 뭔가? 알아봤다가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김어준 씨 그 TBS 아침 방송에 나와서 육성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되는 걸 들어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맨 처음에 김어준 씨가 물어봐요. 그 문 닫는데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건 임대료죠? 라고 이제 약간 유도성 질문을 던지니까 홍석천 씨가 하는 얘기가 임대료라고 딱히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꼽기도 참 애매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그 김어준 씨와 얘기를 나눈 걸 보면은 홍석천 씨 얘기는 임대료가 됐든 무슨 뭐 임금이 됐든 주차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느 한 가지 요인 때문에 폐업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그 홍석천 씨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쪽 언론에서는 이쪽만 부각시키고 저쪽 언론에서는 저쪽만 부각시키니까 이게 저는 그 홍석천 씨 나와서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짠하더라고. 네, 이게 그 최초에 보도됐던 2대1 기사 보면은 최저임금 얘기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홍석천 씨 입장에서는 이 찰랑가린 물병의 마지막 한 방울을 최저임금으로 생각한 거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부각해서 거기에만 관점을 맞춰가지고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아까 근데 홍석천 씨가 뭐 저기까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냥 저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제 예측입니다만 왜 저기에 나갔냐 억울해서 나간 거예요. 뭐냐 내 생각과 달리 기사가 나간 것도 억울하겠지만 그 잘못 나간 기사로 인해서 많이 혼난 것 같아요. 악플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너무 가슴 아파요. 아까 이 최저임금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인의 입장에서는 원인 분석을 잘못해서라도 최저임금 때문에 내 가게가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약간 좀 프레임이 돼버린 거군요. 편가르기가 돼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그걸 공격에 대해서 보수적인 쪽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진보적인 쪽도 최저임금을 비판하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서 너무 최저임금 문제에 이제 과도하게 반응한 것도 문제라는 거죠. 자영업자가 어려운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자영업이 과잉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 보통 한 7, 8%, 10%가 넘지 않는데 우리는 한 23%나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대기업에서 명예퇴직되거나 희망 퇴직이 되면 다른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자영업으로 많이 몰려와가지고 자영업이 너무 과잉이라는 거죠. 거기다 경기도 어려워졌어요. 거기다 또 구조조정이 진행이 돼요. 이제 대부분이 홈쇼핑이나 이런 무점포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 것들이 확산되면서 이런 뭐 신발, 옷, 뭐 이런 이제 점포를 통해서 하는 데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문을 많이 닫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실도 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상황에서 임대를 또 올리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카드 수수료 이런 것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중 삼중고가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최저임금을 또 더하니까 이제 비명소리가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문제 해결도 그러니까 좀 종합적이어져.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도 다 좋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임대료도 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결국 작년 9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조금 더 일찍 한 1, 2년 먼저 개정이 돼가지고 그런 임대료 폭등을 막는 장치를 만들고 카드 수수료도 작년 12월달에 한 반으로 좀 내렸어요. 중소상인들이 부담하는 게 그런 것도 좀 미리 내려놓은 상태 속에서 최저임금 이제 인상 들이 추진이 됐다면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받는 충격이 좀 덜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먼저 나가다 보니까 이제 도드라지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얘기는 안 들어주고 최저임금 저런 것만 해. 이런 이제 좀 반감들이 좀 생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석천 씨가 얘기한 상생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촌이나 이대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망한 케이스거든요. 한때는 이대가 명동하고 임대료가 똑같았던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은 뭐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많이 올려놨더니 그 이대하고 신촌을 활성화시켰던 임차인들이 다 다른 뭐 홍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제 폭삭했는데 지금을 되살릴 길이 굉장히 어려워요. 신촌이나 이대. 그래서 이 길거리 외 뒤쪽 가게 되면 거의 이렇게 뭐 폐허처럼 막 이렇게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살 길은 임대인들도 당장 눈앞에 있어서 임대료를 올리면 여기서 내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 년만 지나면 이제 같이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앞에서의 반면 교사를 보고 같이 이제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되고 언론들이 그런 것들 뭐 신촌이나 이대 사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같은 상생 방안을 찾지 않으면 같이 공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의 어떤 위기라든가 경고들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정파적인 프레임을 걸어놓고 그런 정파적인 프레임의 어떤 공격 재료로 이제 쓰고 있다는 것들이 더 안타까운 것들이죠. 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보도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저임금과 그것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을 부추겨서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기는데 또는 지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전략이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이 인구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 인구가 700만 가량 되는 것이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명박,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된 분들은 다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과반 이상 받았어요. 자영업자들이 어떤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그 가장 앞에 서 있는 분들이고 그게 또 정치적인 어떤 그 오프라인 상에서도 자영업자들을 통해서 많은 정치적인 의견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또 구실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 자영업자들의 여론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가 정권이나 또는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파적 상업지들은 계속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 계속 보도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2020년 내년 총선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프레임이고 이미 거기에는 편집 간부, 이걸 취재하는 기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취재를 할 수 있겠지만 편집 간부들이 계속 헤드라인을 뽑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까지 나온 결과물들을 보면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에 관해서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홍석천 씨가 일단 문제 제기를 한 후에 제목이 언론사마다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이태원 가게 두고 문 닫는 홍석천, 그가 말한 해법은 이런 제목으로 바뀌었고요. 동아일보는 연매출 70억, 홍석천 레스토랑 중 두 곳 폐업, 왜로 바꿨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대로 노출하다가 그냥 21일 저녁에 해당 기사를 내려버렸습니다. 맞죠? 네. 연합뉴스나 제목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보도에서 사람 이름 붙여놓고 따옴표를 붙여서 제목으로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고급한 언론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단히 선정적이고 실제로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지 않으면 대단히 의미가 없어지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근데 과감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남의 인터뷰를 그것도 가져다가. 근데 이거를 바꾸는 방식은 약간 중립화시키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바꾼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예를 들면 이것도 약간은 낚시성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어떠냐면 이렇게 한다면 해법은 이유는 왜 그러면 반드시 찍어서 내용을 봐야지만 이제 뭔가 네. 내용이 잡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 제목을 달 때 굳이 따옴표로 달지 않더라도 또는 이런 식으로 낚시성으로 달지 않더라도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가 보는 핵심을 선택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 핵심이 되게 동일한 방식의 핵심이 대부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프레임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제목 저도 많이 써먹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저렇게 하면 안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너무 틀에 박혔어요, 그래도. 홍석천 씨와 함께 그 논란의 중심에 선 경리단길 자영업자들의 고민거리를 저희가 취재 기자가 나가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취재 내용 함께 보시죠. 기사가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못 나왔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도 안 된다. 무급이나 가게를 막 차린다. 최저임금은 여기가 자영업인데 기자님이 돌아봐봐. 조그만 가게에서 종업원 더 봐야 종업원도 못 둬. 제 친구들끼리 코만 이렇게 두 명, 세 명씩 하는 건데. 홍석천 같은 경우에 지가 가게를 몇 개 한다고 했으니까 애들 써야 되겠지. 네. 가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쨌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다 복합적인데요. 임대료가 제일 문제겠죠. 왜냐하면 최저임금 같은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한 두 사람 정도 이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이걸 안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매체에서 홍선천 가게 두 군데 닫았다. 최저임금 여파다. 이런 기사들을 냈어요. 아니 최저임금보다도 손님 자체가 없는데요. 손님 자체가 없는데 잘 되면 그 최저임금 문제예요. 최저임금 뭐 10,000원, 20,000원을 주고라도 옛날 우리 잘 될 때는 막 교수고수도 사람 불러 쓰는데 장사가 원칙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가게는 한 30년 했어요. 그러면은 한창 오를 때 네. 임대료가 얼마나 막 오르던 50% 100% 오른 데도 있었어요. 한 번 계약할 때. 예. 네. 정현우 기자가 직접 경리단길 가갖고 그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제목으로 딸 게 많은데요. 잘 되면 최저임금이 문제인가요? 손님 자체가 없는 걸요.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상권 자체가 이제 무너졌다는 얘기고 어딘가로 지금 이동 중이겠죠.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그 수많은 그 경영학적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실패하거나 뭐가 성공을 하면 그런 것들을 분석을 수십 가지를 해내는 게 경영학자들이고 그리고 그 컨설팅을 하는 게 당연히 임금에 관해서만 또는 인건비에 관해서만 어떤 비용에 관해서만 컨설팅을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경쟁력이랄지 상권이랄지 그다음에 다른 수익 구조랄지 메뉴랄지 그다음에 트렌드랄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기자들은 최저임금 하나만 가지고 와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참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네. 제가 이런 사례를 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자주 드는 사례가 축구 게임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축구에서 골키퍼가 되게 중요하지. 그러면 다들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골키퍼를 좋은 사람을 데려오면 게임이 이기겠네? 그럼 다들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선생님 그러거든요.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게임에 이기고 지는 거는 골키퍼 하나가 요인이 아니거든요. 뭐 전방 공격수도 잘해야 되고 스위퍼도 있어야 되고 미드필더도 있어야 되고 뭐 감독도 좋아야 되고 뭐 그거 말고도 뭐 날씨도 영향 미치고 심리도 영향 미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제 그 누이 동생이 저 1.5평짜리 샌드위치 가게를 하거든요. 홍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건데 너무 힘들어요. 아침 10시부터 밤 8시까지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알바생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바생은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고 너무 좁은 데다가 아직 메뉴가 확립이 안 돼서 좀 나중에 쓰려고 그런다. 그럼 쓸 때는 그러면은 임금 고려 안 할 거냐? 그랬더니 그럼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편의점이 3명이 3교도로 돌아가는데 주인 아저씨가 계시고 그 부인이 계시고 그다음에 처제가 3명이 같이 해요. 가족이서 3교도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왜 알바생을 안 쓰냐고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알바생이 너무 금방 그만둔대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알바생들 너무 자주 그만두는 것 때문에 이제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우리 셋이서 하기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임금 같은 거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 알바생 3명 임금 우리가 버는 거면은 우리가 지금 이 편의점 해가지고 버는 돈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무수한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장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근데 뭐 한 가지가 뭐 최저임금이다, 뭐 임대료다, 이래가지고 딱 그냥 박아가지고 그것이 모든 원인인 것처럼 묘사를 하게 되면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 왜곡이 된다는 거죠. 일단 장사가 잘 되면 문제될 게 없는데 일단 경기가 안 좋고 일단 뭐 먹으러 온 사람도 없고 사러 온 사람도 없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홍석천 씨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정말 저 황당한 기승전 최저임금 보도가 있어서 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볼까 합니다. 문화일보가요, 지난 8일 멸치 경매 시장까지 최저임금 인상 불똥 튀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일 멸치 수협에서 사상 처음으로 경매가 중단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최저임금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자 포장 단위를 줄여 멸치값을 올려보려는 의도다. 그렇지만 중개상의 멸치 중매인들은 소분으로 하다 보면 이제 마진이 줄어든다며 멸치 경매를 거부해서 이틀간 경매까지 중단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뒤에는 뭐 작은 포장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지만 자꾸 최저임금 쪽으로 끝에도 몰고 가는 분위기가 느껴졌는데요. 이 기사 내용은 어떻게 정지 교수님 보시는지요? 이것도 이제 패턴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여러 개인데 그중에 특정 원인을 찍어서 이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내용을 조금만이라도 들어가 보면 이게 상당히 다른 이해들이 이제 상충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과 중간에 도매하는 사람과 소비자 이해관계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한 종류의 어떤 원인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손쉽게 최저임금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전형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이런 기사들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안들까지 찾아냈는지, 멸치 경매 시장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잘 쳐다보지 않던 음지를 유독 이럴 때는 이제 막 잘 쳐다보는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이 있고, 그 음지에 대한 해석이 그러나 상당 부분 틀려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정현우 기자가 찾아낸 건데 이거 관련해서 농어민 신문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3kg, 2kg, 1.5kg, 1kg 이렇게 계속 포장을 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가를 조금씩 높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게당 단가를 좀 높일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뭐 3,000원짜리가 2,5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지. 1.5kg를 1kg로 해놓고 3,000원이었어. 2,000원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2,500원. 이래서 판매자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장 박스를 마련해야 되는 이런 유통상들한테는 불리한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문화일보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최저임금이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지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판매상들과 유통상들과 어업인들이 서로 이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멸치를 요새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소규모 단위로 계속 이렇게 줄여들 그런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황당한 부분, 보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이것도 짐작이긴 합니다만 저 확인은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 아까 보면은 이데일리에서 처음 보도한 거를 가지고 받아쓰기 보도를 하면서 입맛 맞추기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문적인 데서 나온 일부의 정보를 검색하던 과정에 걸려서 그거에 바탕을 둬가지고 약간의 이제 뭘 더해서 쓴 기사 같은 그런 흔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취재원이 지금 사실 되게 좀 불명확하고, 핵심적인 문장 중에 하나가 수협은 경매 단위 변경이 작은 포장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통 보도된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멸치 경매 박스 축소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멸치 선단의 경영 악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단데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의 입으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었는지가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되게 상상으로 메꿨거나 자신의 의견을 넣었거나 누군지가 모르게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하고 좀 비슷하게 동일한 문제를 찾자면 기본적으로 게으름 보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게으른데 심지어 음흉하기까지 하다. 이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게으르면 게으른 거로 그냥 끝나도 되는데 그 이상의 음흉함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더 나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일단 홍성천 씨 뭐 가게 폐업 관련부터 멸치 경매시장 이야기까지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결론 내는 보도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보도들이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야기는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다루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